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저는 제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로또 당첨이나 행사장 같은 데서 경품이 당첨되는 상상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면 어떤 것을 할까? 좋은 차를 사야지. 대출을 다 갚아야지. 내 집을 사야지. 행복한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운과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게 계절처럼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돌고 돈다고 해요. 그리고 큰 운이 오기 전에 특정한 현상이 꼭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운이 올 것을 알고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저도 당연히 항상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운이 불특정하게 온다고 하지만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을 정도로 운이 엄청 좋은 사람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운이 이렇게까지 없는지 비참하게까지 느껴지고 너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운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사람의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술을 마실 때도 먼저 쓴 술을 마시고 안주로 쓴맛을 달래주는 것처럼 먼저 슬프고 스디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운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의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중반에 누구보다 밝고 열심히 사는 성실한 친구입니다. 근데 속사정을 들어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부모님께서 근면 성실하시고 또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일을 하셔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작은 가게에 사람이 계속 들어올 정도로 장사가 제법 잘 됐다고 해요. 일정 기간 동안 장사가 꾸준하게 잘 되니까 공간도 넓히고 더 좋은 상권에서 장사를 하면 훨씬 더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 임대료도 훨씬 비싸고 더 넓고 더 좋은 상권으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괜한 일을 한 것은 아닌가? 너무 무리해서 빚까지 지면서 욕심을 부렸나? 그런데 걱정과 다르게 이전처럼 장사가 잘 돼서 대출금도 금방 갚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가게에 오는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대출 금리도 엄청 높아졌어요.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비상이라는 비관적인 뉴스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2008년쯤 금융위기가 있었던 해인 것 같아요. 결국 적자로 1년 정도 사채까지 써가면서 힘들게 버티다 폐업을 했습니다. 억대로 빚을 진 집은 풍비박산 났고 자동차나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야자를 강제로 시킨다고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다니던 학원도 다 끊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기쁨도 잠시,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고 입학금 낼 돈도 없어서 엄마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꽈팅, MT, 축제 등 청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주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꽤 열심히 했고 그 기업에 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입사하고 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 배정을 받아서 일했다고 해요. 이 친구가 너무 대견하고 어찌 보면 미련하게 본인 쓸 돈 30만 원만 남기고 월급 전부를 집에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무려 5년 넘게요. 그때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 나이에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5년 넘게 집에 빚을 갚아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식비랑 사택을 지원해주고 작은 지방도시라 뭐 딱히 돈 쓸 일도 없었대요. 심지어 30만 원도 대부분 본인은 일찍 취업했으니까 아직 학생인 가끔 만나는 친한 친구들 밥 사주는 비용이었어요. 또 부모님이 신용 등급이 안 좋으니까 본인이 대출을 내서 그 돈으로 또 빚을 갚아줬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해줘서 부모님보다 금리가 훨씬 싸서 그랬다고 해요. 가장 이쁘고 가장 좋은 청춘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안쓰러웠는지 회사 입사 동기가 남자를 한 명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본인 남자친구의 친구인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라서 한번 만나만 보라고 억지로 떠밀었다고 해요. 그 친구는 본인에게 연애랑 결혼 이런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거절했는데 동기가 하도 사정사정하며 카페에서 얘기라도 해보라며 억지로 떠밀려서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대요. 말도 재미있게 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너무 다정다감하고 딱 봐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니 마음이 깊어져 갔대요. 남자도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은연중에 계속 결혼 얘기, 아기 얘기 등 같이 하는 미래의 얘기 등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더 늦기 전에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대요. 자신의 집에 빚이 많고 이런저런 상황이고 대기업에서 5년 넘게 일했지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심지어 대출받은 돈도 있다고요.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대요. 남자친구는 조금 당황한 얼굴을 했다고 해요. 다음날 남자친구가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해서 잠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별이구나. 누구를 원망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며 들어갔는데 남자친구가 조심히 말을 꺼냈어요.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 있는데 이걸로 일단 대출을 갚고 그 이후에 우리 새로 시작하자고 하더래요. 그 친구는 말도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했대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남자친구가 집에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부모님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전에도 몇 번 말해서 피하곤 했는데 너무 여러 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과일 바구니 하나 사서 찾아뵈러 갔대요. 생각과 다르게 별 얘기 없이 식사를 끝마쳤어요. 그런데 식사 후에 아버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랑 결혼할 마음 있니?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했대요. 그렇게 아버님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냐고 하셔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남자친구는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말렸지만 아버님의 태도는 강경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래다주는 남자친구 전화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 목소리. 수진이랑 만나지 말아라. 아빠는 절대 허락 못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끝이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했대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저 가난하다는 이유, 집에 빚이 많다는 이유, 그 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혜로운 남자친구와 본인의 당찬 태도로 양가의 허락을 받고 어찌어찌 결혼까지는 힘들게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1.5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그렇게 차곡차곡 돈도 모으고 생활이 조금 안정되어 가니까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은 가는데 아기 소식이 없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문병원에 갔는데 난임 판정, 자연 임신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시술을 해야 한대요. 아직 20대에 몸도 건강하고 아무 이상도 없을 것 같은 젊은 부부였어요. 그렇게 의사의 권유로 3번 정도 인공수정을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고 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운이 안 좋은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거예요. 분위기도 바꿀 겸
이번에는 운이 좋은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도 직장인인데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 때 입사를 하다 보니 본인보다 나이 많은 후배들이 들어와도 항상 업무적으로는 잘 가르쳐주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판도 좋고 업무도 깔끔하게 처리하니까 항상 승진 기회에 첫 번째로 추천되고는 했어요. 또 코로나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팀 전체가 없어지는 위기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좋은 팀장님 밑에 다시 배정을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변에 알고 있던 팀장님이나 다른 부서 선배들이 서로 우리 팀으로 넣어달라고 인사팀 팀장님께 전화를 수십 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았고 재테크 관련해서 투자도 너무 술술 풀렸어요. 운 좋게 넣은 주택 청약에 한 번에 당첨되고 재테크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운 좋게 상승장과 시기가 맞아서 억 단위로 오르고 미국 주식도 투자하는데 사는 주식마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결혼하고 아기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더니 시험관 시술 첫 번째 시도 만에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운이 얼마나 좋은지 작년에는 경품 이벤트로 국내 5성급 호텔에 당첨돼서 여행도 다녀오고 자잘한 간식이나 작은 상품도 이벤트 경품으로 당첨됐다고 팀원들에게 종종 나눠주곤 했어요. 그리고 시댁이랑 사이도 얼마나 좋은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딸처럼 대해주시고 음식은 항상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고 해요.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하는 시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지금은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찾으실 정도로 아껴주시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닌대요. 뭐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극단적인 두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아셨겠지만 두 사람은 사실 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늘이 나를 버린 건가 싶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뭐 남들에게 내세울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했거나 부자는 아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최악의 시간들 속에서 큰 운이 오기 전에 신호가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필사적이 되니까 그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고 주변에도 별일 없고 별탈 없이 무난하게 자랐다면 지금처럼 열심히 살거나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천성이 겁쟁이거든요. 행운이 나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행운을 찾고 행운이 왔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서 배웠어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를 일군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다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해.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힐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운이 좋아지게 될 때는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지인, 동료, 이성 등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에게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안 하던 어떤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 탐구, 사물의 정리, 돈을 쓰는 대상 등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던 사람과 전혀 새로운 인물인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재테크와 부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없지만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가족을 설득했다고 해요. 남편이랑 잠들기 전에 부자 되는 이야기를 항상 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월급으로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투자를 해야 돼. 어떤 투자? 일단 소액으로 주식을 좀 해보고 예금 금리보다 더 벌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남편이랑 유료 부동산 강의 여러 개를 듣고 주식 공부도 하고 1년에 재테크 관련된 책을 적어도 100권을 읽었을 거예요. 또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경제 관련 신문과 팟캐스트를 듣고 카페며 블로그를 글을 통해 공부하고 회원들과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같이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지방에 여행을 갈 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그 지역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부동산을 공부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죠.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서웠죠.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들, 큰 돈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 헛스윙도 많이 했죠. 3년 넘게 다른 곳은 다 상승할 때 상승할 기색도 없는 내 부동산. 그래도 계속 배틀을 휘두른 것 같아요. 헛스윙 했을 때는 그 원인을 항상 복귀했어요. 아, 가격이 1,000만 원 싼 거보다 1,000만 원 비싸더라도 선호하는 앞동을 사는 게 낫구나.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경험을 늘려나가고 헛스윙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혔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바뀌어서 다가올 때 만루 홈런을 딱 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벤트 경품을 당첨되는 비법도 정말 별거 없어요. 성심성의껏 배틀을 많이 휘두른 거예요. 업체에서 이벤트를 하는 이유? 제품 홍보. 그러면 어떻게 사연을 쓰지? 이렇게 성심성의껏 많은 이벤트에 응모하다 보면 많이 당첨이 되더라고요. 책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금매라는 가격이 다른 것보다 저렴한 물건이 나오거든요. 이런 금매들은 집주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빨리 팔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매물을 보여주는 곳에 어지간하면 안 올라오고 집주인이 연락한 부동산에서는 전산에 안 올리고 은밀하게 거래되고는 합니다. 30도가 넘는 여름에 발로 직접 걸으면서 부동산 매물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매물 문의도 하고 여러 정보들을 듣는 와중에 급매물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진짜 싼 물건이 맞았고 바로 조금 상의를 한 다음 바로 매수를 하게 됐죠.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안쓰러워서 젊은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는데 원래는 단골 손님에게 연락을 주는데 마음이 찡해서 소개해 준 거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물건을 거래하고 신용을 쌓으니까 급매물 연락을 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늘었고 제 기준에 맞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는 말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 빚을 갚아주면서 30만 원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습관에 익숙해져 투자에 필요한 종잣돈을 모으는 게 수월했어요. 지혜롭고 자상한 남편을 만나고 모든 부모에게 소중한 아기이지만 내 인생에는 없을 것 같던 아기가 3번의 인공수정 실패 끝에 운 좋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 건강하게 태어나고 내 옆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빚이 많다는 결핍이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몸부림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운 좋게 이른 나이에 재테크를 공부하고
실패도 해보면서 배운 경험으로 아주 작은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운이 좋은 것은 전에는 절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끝도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기분이고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걱정과 근심에 잠을 못 이루며 주변에서 불행한 사고가 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느끼고 있으시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의 운이 아주 좋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운이 지금 차디찬 겨울을 지나고 있으니까 새로 다가올 봄에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세요. 움직이세요.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해보세요. 매주 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배트를 마구 휘두르세요. 헛스윙을 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실행한 그 씨앗들은 운이라는 따뜻한 햇살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북딩크 북토크